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통자연분만법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산법 체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아기를 낳을 때는 항상 고통스럽게 낳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840년에 스코틀랜드의 산부인과 의사인 심프슨이 클로로프롬이라는 약을 써서 마취분만을 했던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봐서 이 여성에게 마취분만을 통해서 분만한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1853년에 그 당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7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마취분만을 심프슨 박사에게 청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통 속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 만족한 기쁨으로 이 심프슨에게 기사자기를 줄 정도로 그렇게 충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자 이후로 클로로프롬이라는 이러한 약을 써서 마취분만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서 거의 비판 없이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1940년대에 와서 이것이 산부인과나 또는 소아학이나 또는 어떤 생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또 그러한 문제 제기를 받게 됩니다. 그 심프슨 박사에 이어서 그 다음에 어떤 출산의 역사를 보면은 영국의 딕 리드라는 사람이 두려움 없는 출산이라는 책을 1920년대에 쓰게 됩니다. 이때 리드 산부인과 의사가 어떤 출산부에한테 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마취분만을 할까요? 하고 마취분만을 준비를 하니까 그 임산부가 저는 싫습니다, 선생님. 분만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의사도 모든 사람들이 분만이라는 것은 출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통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자연성을 갖게 되면 아프지 않다라는 이러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당돌하기까지 한 그러한 문제제기 때문에 그때 그 충격으로 리드가 두려움 없는 출산이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이 출산법은 산모의 무의식적인 체면 상태에서 출산을 하도록 그래서 의사의 그런 노력과 전문가의 그런 지식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산모가 직접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한적인 그러한 출산법이 되어서 조금 흠입니다. 그에 이어서 소련에서 정신예방성 무통분만법 즉 BPM이라는 그러한 분만법을 소련에서 굉장히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언어에 의한 조건 반사를 굉장히 중시해서 우리가 출산은 고통스럽다라는 이런 조건 반사를 역이용해서 충분하게 몸을 이완시키고 충분하게 준비를 하면은 출산은 즐거운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역이용의 조건 반사를 이용한 것이 소련의 정신예방성 무통분만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것은 리드의 분만법에 비추면은 심리적이나 생리학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지만은 이 산모가 주체가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사회적으로 실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계인 소련 사회에서는 이 정신예방성 무통분만법이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출산법이었습니다. 프랑스에 사는 라마즈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거의 60살이 되어서 소련으로 방문해가지고 이 정신예방성 무통분만법 즉 BPM 출산법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자신이 쓴 서술의 해고를 보면은 산부인과 경력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충격적일 수는 없다라고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이 소련의 BPM 출산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을 프랑스에 돌아와서 실시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체제가 다른 부분이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BPM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교육이 철저하게 됐을 때 무통자연분만 출산이 가능한 데 비추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을 자본주의 체제에 맞도록 구하는 것이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라마저식 출산법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많이 라마저식 출산법에서 함께 부부간에 훈련도 하죠. 라마저식 출산법은 그 몇 가지 동작으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좀 먼저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남편과 함께 하는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법과 이완법과 그리고 체조, 보조 동작 요 네 가지로 구분되어서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훈련해서 결코 이제 라마즈 출산법에서는 이 무통분만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감하게 하는 감통분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라마즈 분만법이 한 십몇 년 전부터 한국에도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출산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소개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소포롤로지식 분만법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임신한 여성이 어떤 그 영상훈련 또는 이완법, 호흡법을 통해서 스스로 분만 과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하는 그러한 방법이 소포롤로지식 분만법이 되겠습니다. 자율분만뿐이 아니라 무통분만을 가능하게 하고 임신 기간에 아주 조화로운 어떤 생활을 유도하면서 또 모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면서 아기와 연계되는 그러한 분만법으로서 그 서양의 근육 이완법과 동양의 선이라든지 즉 참선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 명상법을 잘 접목시킨 그러한 상태로 이 훈련법을 써서 소포롤로지식 분만법을 최근에는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펴고자 하는 산법, 출산법, 산법 체조하고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깊은 연구가 필요하기도 하고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포롤로지식 분만법은 연상훈련법 해서 잠들기 직전의 상태로 의식을 깔아앉힌 상태에서 완전히 이완된 상태를 계속 훈련해서 출산 때 그 이완된 몸의 상태를 그대로 적용시키내는 것. 이것이 이제 연상훈련을 통하고 또 산전체조를 통해서 몸을 튼튼하게 하고 또 몸의 기능을 이렇게 살리면서 전신의 어떤 근육을 마음대로 긴장시키기도 하고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 요가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복식호흡을 즉 완전호흡을 여기는 응용하고 이래서 그 복식호흡과 산전체조, 연상훈련 이것이 적어도 6개월 이상 훈련이 됐을 때 자연 무통분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져 왔던 무통자연분만법의 역사 또 흐름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전통 태교로서 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왔는지 저희 산법체조에서 그 부분을 한번 함께 얘기 나누면서 밝혀보려고 합니다. 산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천지인 우리나라 어떤 선도 사상의 고래의 선조들이 즐겨 수행했던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 천지인 하늘과 땅과 또 사람과 그래서 이 세 개의 이치를 잘 조화롭게 몸으로 받아냈을 때 자연분만이 가능하고 그런 것을 태교에 응용하고 또 몸의 건강을 찾는데도 이 산법의 이치, 산법의 수행을 담았을 때 온전한 건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산법의 수행이 되겠습니다. 즉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 통일 이 말은 바꾸어 말해서 오늘날의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생태적으로 안정된 조화스러운 그러한 상태를 우리 몸으로 받아서 이걸 분만의 장에 응용하고자 하는 것이 삼법체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 몸으로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 생명의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한시라도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숨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먹기. 그래서 올바른 식사법과 올바른 호흡법으로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하늘의 이치를 잘 살피는 일이 천법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천법이란 그 생명에 맞춘다라는 것이 바로 진리에 맞춰서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조화된 이치를 깨닫기 위한 실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법 수행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행동을 바르게 또 몸을 곧게, 저 행동 인간이 행하는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고 곧게 하는가, 또 몸의 상태도 바르게 하고 곧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잘못된 생활로 인한 어떤 그 몸의 뒤틀림이나 또 힘의 부자화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것을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이 동작 수련을 통해서 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분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체를 조화롭게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체를 바르게 곧게 하기 위한 동작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은 즐겁게 또 신나게 신명나게 해야 된다 해서 주로 명상 단위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인법 수행이 되겠습니다. 즉 즐기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행한다. 즉 자신의 일을 언제나 신바람 나고 재미있게 함으로 해서 그 정신이 행하는 행위에 몰두돼서 그대로 녹아나서 빠져버린다는 것 같습니다. 즉 산매에 빠져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 생명 에너지를 마시고 또 바르게 곧게 동작 수련을 하고 또 즐겁게 신나게 행하는 명상 수련을 통해서 몸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고 하는 것이 무통자연분만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삼매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것 그 자체를 한번 다시 추경해 봐서 보면은 몸의 움직임을 바르게 해서 또 거기에 호흡을 맞추고 또 그 행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집중된 의식을 작용시킨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시키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자극과 통증을 즐거움과 쾌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이 삼법체조를 통해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보다는 소위 쾌통으로 연결되면서 정말 웃으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임신부 혼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부간에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을 아까 전통 태교, 우리나라 전통 태교 신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삼법체조는 남편과 함께하는 태교로서 중요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행위이기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중요한 태교의 실천 행위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고통도 함께 나누고 또 행복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가장 어떤 소중한 삶으로 경험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초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서 임신을 하고 또 출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통해서 남편 함께 돕고 또 출산 후에도 보육을 함께하는 그런 것이 우리 전통 삼법 태교에서 바라는 바이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숭고한 어떤 정신의 인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름다운 새 생명을 맞이하는 이 멋진 가정에서
작업해서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녀를 출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삼법 체조를 쭉 해보는데, 우리가 태교 이러면은 흔히 그냥 비과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삼법 체조를 통해서 접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법 체조를 여러분 실기편을 통해서 계속 익히게 될 텐데, 그 익히는 과정 속에서 한번 보면은 이게 모든 동작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체형이나 체력에 맞도록 알맞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그 삼법 체조를 행할 때 지켜야 될 세 가지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호흡에 맞추어서 명상 단위로 이것을 해야 된다. 모든 동작은 그 즐기는 마음으로 그 명상에 녹아나듯이 그렇게 이제 행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 동작 후에는 세 번째 원리로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주면서 몸의 상태를 완전하게 이완시켜줍니다. 동작을 통해서 치열하게 강렬하게 같은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자각 부분을 이 휴식을 통해서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동작으로 인해서 생성되었던 자각, 휴식을 통해서 그것을 소멸. 그래서 생성과 소멸의 원칙을, 법칙을 이 삼법 체조를 통해서 몸으로 터득하게 되고, 이것은 일과 연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일하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 일하는 동물로서 다른 동물하고 차별성을 두는 것이고, 그 일의 그 생산성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적당하게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휴식을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생활의 리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긴장한 상태요, 또 휴식을 할 때는 이완된 상태. 일하기와 매번 반복됩니다. 일하기와 휴식. 그것은 바로 긴장과 이완. 또 우리 삼법 체조에 있어서는 동작을 통해서 긴장했다가 휴식을 통해서 이완하고, 그래서 긴장과 이완. 이것은 삶의 이치인 긴장과 이완의 리듬 있는 그러한 반복을 통해서 생활에 리듬을 주고 활력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삼법 체조의 원리의 상세한 부분은 자료실을 통해서 앞으로 또 실기편을 통해서 계속 강조되니까 자료실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 두 가지 원리 중에서 하나는 호흡법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식사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흡법은 따로 호흡을 위한 동작이라서 나중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 말기지음에 되면은 이 호흡을 분만의 장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분만 호흡법을 통해서 또 다시 강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기로 하고, 땅의 기운인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식사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 바로 호흡법과 식사법을 했는데, 이 올바른 식사법은 바로 생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나누어 먹을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사실은 힘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올바른 식사법을 하는 사람은 또 흔하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올바른 식문화를 제시하고,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인가의 원초적인 것, 관계의 가르침도 이 식사법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 봅니다.
식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몸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기본 관건이기 때문에 임신 전 태교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올바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그 올바른 식사법에 강조되어야 될 부분은 음식 그 자체가 음양의 균형이 맞아져야 합니다. 맞도록 해서 먹고 또 얼마만치 먹고 또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배분 관계도 잘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철에 나는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농사법 자체가 시설 하우스 농사법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겨울철에 들었는데 딸기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딸기나 수박이 나온다 해도 별로 손이 안 가는 부분은 벌써 이 철과 음식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음식이라는 것은 여름철과 겨울철을 대별해서 본다 그러면은 여름철은 이 흡강력이 적은 이 수박 같은 것, 또 물기가 많이 있는 이런 과일 같은 것을 즐겨 먹어서 몸의 양성 부분을 그 음성적 음식으로 중화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몸의 상태가 음성적 체질이기 때문에 흡강력이 아주 뛰어난 시래기라든지 콩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굉장히 조화식으로 좋은 것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죠. 이런 것들을 겨울철에는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요즘같이 굉장히 외국 농수산물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네 동양적 체질하고 맞지 않는 서양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오는 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음식이 여기 오기까지 과정을 본다 그러면은 적어도 배로 올 때 한두 달 거쳐오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이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농약으로 소독을 한다든지 작법 자체도 굉장히 농약을 많이 뿌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음식에 독성이 많이 잔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추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즉 제 땅에 나는 이러한 음식들은 그런 피해는 좀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먹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농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물 전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뿌리에서 줄기 또 이파리 열매, 과일, 열매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전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뭐라 그러면은 모의 뿌리 부분과 모청.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볼 때도 색깔적으로도 골고루 먹어야 되거든요. 붉은색과 푸른색과 흰색 또는 노란색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골고루 섭취해야 될 부분인데, 모의 흰색 부분과 또 뿌리의 흰색 부분과 모청의 푸른색 부분을 골고루 먹는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이제 그런 색조 면에서 골고루 먹어야 되고 해서 그 색조 면에서 영양소가 다르고 또 부분 부위마다 이 땅과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실 때 여러분 요새 좀 쌀밥을 굉장히 좋아하고 좀 부드러운 빵을 좋아하고 이렇지만은 실제 음식을 좀 거칠게 먹는 그러한 버릇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쌀밥에는 이렇게 눈이 없이 눈이 다 깎여진 것이 백미입니다. 요즘 우리 건강을 해치는 삼백 이래서 흰 쌀밥과 또 하얀 밀가루 그리고 하얀 설탕 이래서 삼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고 비타민 종류를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궁 속에 태아가 크듯이 태아가 크기 위한 자궁을 자궁이 태아의 영양 보급소잖아요.
이것처럼 눈도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눈이 살아있는 그러한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서 먹는 식사법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2차적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통자연부만을 위해서 임신 전 태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있을 강의 중에 실제 그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자료실을 통해서 많이 참조를 하시고 여기에서는 간단히 언급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전에 부부의 건강 상태나 마음의 상태를 잘 준비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튼튼한 몸 상태를 유지함으로 해서 건강한 임신이 되도록 하는 요체가 있고, 그것은 바로 무통자연분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분만의 요체다 했는데, 노동과 휴식을 바르게 해서 조화로운 생활을 이끄는 것, 일상생활을 규범 있게 하는 것. 이 말은 바꾸어 말해서 여러분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생활에 밤낮의 리듬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몸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아주 맑게 유지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작의 수련과 명상과 호흡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아주 튼튼하게 맑게 해주어서 전신의 기능을 살아나도록 하고 몸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연분만의 요체이기도 하고, 남편은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멋진 아기 출생을 위해서 부부가 임신 전에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전신의 기능을 살아 움직이도록 잘 활용시키도록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려고 하면은 그 텃밭에 해당되는 그 아내는 몸을 아주 깨끗이 하고 또 텃밭을 잘 가꾸는 마당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줘야 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어떤 척추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시키면서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깨끗한 정자, 튼실한 정자를 산출하는데 아주 중요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법 체조를 통해서 임신 전서부터 또 임신 동안 또 출산 후에도 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농사꾼들의 지혜를 빌리자면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엄마, 즉 아내의 몸이 잘 가꿔진 텃밭이라 그러면은 좋은 씨앗은 튼실한 정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네 전통 태교 또 삼법체조, 삼법태교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삼법체조를 하게 되면은 가깝게 임신부와 태아에는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아의 위치가 완전히 바로 잡히고 태아의 위치가 제대로 잘못됐을 때는 교정될 수 있는 것이 삼법체조입니다. 그리고 임신부는 이 심신 수련을 반드시 임신 중에는 필요로 함으로 해서 삼법체조를 해주면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바로 그 자체가 태교로 연결돼서 태교에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몸이 허약하거나 또 노령 초산모들에게도 충분하게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삼법체조입니다. 삼법체조는 자궁이나 골반의 근육을 단련시켜서 산도가 넓어지게 되고 또 분만 시의 통증을 덜어주기 때문에 정말 쾌통분만을 이어주면서 웃으며 아기를 낳자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 나타나는 요통이나
또 부종이나 임신으로 인해서 온 합병증을 미리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신부는 산법체조를 해주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특히 올바른 호흡법을 통해서 태아에게 또는 산모에게 많은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신진대사를 촉구함으로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많은 산소를 공급받은 태아는 영특한 두뇌를 가질 수 있도록 두뇌 형성에도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호흡법을 열심히 해서 영특한 아기를 맞이해 보도록 해보세요. 출산 후에도 산법체조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벌어졌던 골반도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관략근의 힘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가 와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임신부도 출산부도 있는데 이때 출산부가 산법체조를 해줌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또 우울증이 해소되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산 후에 산후조리가 아주 원만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몸의 재기능을 찾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산 후에 몸의 기능 회복이 빠르고 더더욱 몸매가 아주 날씬해지기 때문에 임신부를 위한 임신부 체조, 출산 후에 출산부를 위한 출산부 체조, 그래서 저희들은 산법체조를 임산부 체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법체조를 행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전에 호흡에 맞추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라 이랬는데 각 동작은 몸의 상태를, 수련자의 몸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동작이 있다해서 그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하되 그것을 조금씩 정성을 들여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떨어진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이렇게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임신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즉 입덧이 정리가 되면은 바로 가벼운 휴식 동작이나 또 호흡 체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임신 전이라 할지라도 3개월 이전 임신 초기라 할지라도 호흡법이라든지 휴식법을 통해서 아주 부드럽게 접근하면 언제라도 이 호흡을 산법 체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9개월 정도 되면은 다음에 이제 분만에 적용할 수 있는 호흡법이 나오는데요. 그 호흡법을 잘 적용해서 분만 때 이제 부드럽게 또 자연스럽게 자연 분만을 할 수 있도록 분만 호흡 체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법 체조를 할 때는 가능하면 공복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부르면은 동작을 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하고 또 이 하다 보면은 이게 변효나 배변을 이렇게 자주 하게 돼서 굉장히 상쾌한 기분을 유지하게 되는데 항상 너무 한꺼번에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특별히 조금 통증이 온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열이 나온다 이럴 때는 즉시 중단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든지 또는 돌아와서 바로 쉬어주면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모든 동작이 호흡을 맞춰서 행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후유증이 없는 것이 산법체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산법체조는 서서히 준비 운동부터 한 5 내지 7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본동작으로 점점 거세게 해서 그 다음에 마감 운동으로 정리를 하고 호흡에서 시작해서 호흡으로 끝나면서 그 호흡 자체가 명상으로 이어져서 아기와 대화를 나누는 명상 태교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산법 체조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해서 그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동작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질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는데, 그때는 즉시 그 동작을 중단해서 공기가 질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공기 색전증을 피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무통자연뿐만의 특징과 종류, 그리고 그와 이어서 우리네 전통 태교인 삼법체조로 통해서 무통자연뿐만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또 멋진 아기를 맞이해서 즐거운 가정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